었는데 밖에서 만나려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아니에요. 내 딸이 색시를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럼 나한테도 딸인 셈인데 왜 놀라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찾아와 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밥은 먹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된장찌개는 아주 잘 끓입니다. 네? 아, 네. 그럼 식사부터 하고 말씀 나누시죠. 바로 건물에 대해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서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이런저런 가벼운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러다 준비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 어머니, 저희 형님한테 건물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실은 형님이 사고 나기 전에 어머니한테 그 건물을 돌려받아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그 건물을 다시 형님 명의로 넘겨주셨으면 해요. 네? 내 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긴 내가 그 건물 받을 자격이 있을 리가 없죠. 사실 난 그 건물을 받지 않으려고 연신 거절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자기 소원이라고 해서 억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도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걸 알았던 거겠죠. 네, 건물 명의를 딸아이 앞으로 바꿀게요. 죄송해요, 어머님. 형님 뜻대로 해드리는 게 옳은 일 같아서요. 그럼 같이 부동산으로 가실까요? 제가 형님 도장이랑 서류들 다 준비해왔어요. 잘했어요. 같이 나갑시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동서의 상가에 있는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바로 명의 이전을 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동서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잠시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동서가 깨어난 걸 확인하고 내려올 생각이었죠. 읽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무도 없고 동서 혼자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호들갑을 떨지 않고 조용히 동서 옆으로 가서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어서 그만 눈 뜨세요. 저 왔어요. 하지만 동서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깨어나 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동서 핸드폰이 머리맡에 있는 걸 봐서는 진짜 깨어난 게 맞구나 하고 의심을 거뒀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길래 고개를 돌려봤더니 아주버님이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아주버님은 입꼬리가 웃고 있었는데 제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고개를 돌려 동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재수씨 언제 왔어요? 아휴, 제 아내는 아직도 깨어날 생각이 없나봐요. 아주버님 오셨어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여긴 제가 있을게요. 아닙니다. 제가 있을 곳은 아내 곁이 유일하죠. 아주버님은 제 앞으로 걸어와서 진한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지금 상황에 향수를 뿌린 게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웃는 듯이 웃던 입꼬리와 향수, 그리고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카락, 수상한 것들이 한꺼번에 보였답니다. 이에 저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아주버님에게 궁금한 게 있다며 질문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이 다치기 전에 두 분이 다툰 적이 있으시죠? 갑자기 기억이 떠올라서요. 네?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생각났다. 뭐 크게 싸운 건 아니고 작은 일로 좀 다퉜죠. 집사람이 제 카드 내역서를 보고 괜히 오해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 성격 아시죠? 저한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제가 홧김에 집을 나왔죠 뭐. 그런데 다음날 오해를 풀고 잘 해결했습니다. 재수씨, 저랑 집사람은 바늘과 실 같은 사이예요. 제가 표현을 자주 못하긴 했지만 세상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했다고요. 제가 병원에 계속 있는 걸 보면 모르시겠어요? 아주버님의 말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그런 사소한 일로 기운 빠질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분명 뭔가가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병실에 들어올 때 입술이 웃고 있던 게 자꾸 생각나서 불쾌했습니다.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일어날게요.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네요. 약속이요? 그럼 얼른 가보셔야죠. 어디 뭐 좋은 데 가시나봐요? 혹시 제 아내를 위해 뭔가를 해주려는 건가요? 아예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얼른 가보세요. 여긴 제가 맡겠습니다, 재수씨. 또
또다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병실을 나와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깨어난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누군가 동서 목소리를 흉내낸 건지 변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투도 약간 다른 사람인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뭔지는 이 병실 앞을 지키고 있으면 뭐라도 나을 것 같아 몸을 숨겨가며 아주버님이 뭘 하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병원 복도에서 조금 전 아주버님한테 맡았던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이 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계단을 향해 몸을 숨기고 눈만 병실과 복도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동서 병실로 낯선 여자가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버님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보여 까치발을 들고 병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아주 조금 열고 엿듣기 시작했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말이죠. 자기야, 나왔어. 그런데 아직이야? 이제 곧 끝날 거야. 방금 재수씨 왔다 갔거든. 1층 부동산에 2년 애미가 와 있는 걸 조금 아까 확인도 했고 그 건물 명의를 2년한테로 돌릴 거야. 그럼 이제 끝이네. 이 송장년 면상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지? 자기야, 내가 큰 공을 세운 거 알지?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으로 2년 목소리 맞춰서 아주 똑같이 연기했잖아. 자기 재수가 다 믿은 거 맞지? 그런 거 같아. 조금 전에 그년이 왔다 갔는데 별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아. 인연이 잠시 정신이 돌아왔다가 이런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 어쨌든 조금 있으면 모든 게 끝나. 20층 상가가 2년 명의로 돌아오면 바로 전엄사를 시켜달라고 해야지 뭐. 그럼 그 상가는 남편이 내 차지가 된다고? 오빠, 그럼 우리 하와이 가서 사는 거야? 아싸, 이제 자기도 송장년 앞에서 쇼하는 거 다 끝났네? 이게 몇 달째야. 지겨워. 야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쇼를 해서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은 거라고. 너랑 내가 바람 피우다 걸려서 집에서 싸우다가 인연이 해가닥한 거 아니야. 그걸 덮으려고 아파트 계단에 굴려버린 거고. 내가 그때 회사에 있다고 알리바이를 꾸며서 그냥 넘어간 게 신의 한 수였어. 내 직원들이 입을 맞춰주지 않았으면 경찰한테 의심받을 뻔했다니까. 어쨌든 이제 다 끝났어. 지금쯤 1층 부동산에서 재수년이 명의 변경을 하고 있을 거야. 이제 끝이라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건 눈치챘지만 동서가 지금 식물인간이 된 것이 그의 짓이라는 것에 끔찍하고 역겨웠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리지만 억지로 참아가며 동영상을 모두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원 밖을 나가서 1층 부동산에 있는 동서 어머니를 불러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저랑 경찰서에 가요. 아니, 경찰서라뇨? 무슨 큰일이길래? 어머니 딸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사건이었다고요. 가면서 말씀드릴 테니 어서요. 저는 동서 어머니와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서 사고 현장을 조사했던 형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저를 한 번에 알아보았고 아직 동서가 깨어나지 않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가져온 걸 좀 봐주세요. 제 형님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에요. 일단 이거부터 들어보세요. 제 핸드폰은 모든 통화가 녹음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의 목소리가 녹음된 걸 형사와 동서 어머니가 같이 들었습니다. 식물인간이 갑자기 기적처럼 깨어나 재산 이야기를 하는 걸 들려주고 바로 병실에서 아주버님과 상간녀의 대화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형사와 어머니는 헉소리를 내며 놀랐고 머리를 쥐어 뜯었답니다. 형사는 영상을 몇 번이나 보더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 자식 이거 다 꾸며낸 거였군요. 그런데 당장 체포할 순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풀려날 수 있어요. 제가 영장을 발부해서 김주현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야겠습니다. 두 분은 저와 같이 움직여요. 그 자식은 위험인물이고 그의 동생까지 의심해야 하니까요. 제 남편까지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집에는 아직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조사를 하고 범인들을 색출할 때까지 안전하게 형사 옆에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형사는 영장을 발부받자마자 경찰서에 있던 많은 인원들과 승합차를 타고 동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동서 어머니도 다른 형사의 차를 타고 뒤를 따라갔죠.
동서 아파트 주차장에 강력 형사들과 과학수사대가 우르르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렸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제발 증거를 찾기를 바랬죠. 1시간 반이 지나자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증거가 나왔는지 바로 물어봤습니다. 형사님, 어떻게 됐어요? 뭐가 나왔나요? 네, 집안 바닥과 벽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다 지워지지 않거든요. 과학수사팀이 바로 혈액 분석을 할 겁니다. 그게 김지현 씨 혈액으로 판정되면 바로 그 자식을 체포할 거고요. 이게 다 이지현 씨 덕분입니다. 하마터면 범죄자를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진짜 아주버님이 한 짓이 맞았군요. 개자식. 그런 짓을 버려놓고 뻔뻔하게 형님 얼굴을 보러 매일 병원에 찾아오다니. 정말 인두껍을 쓴 짐승 새끼가 따로 없네요. 형사님, 그 여자도 체포하는 거죠? 음성 변조해서 동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건 상간녀 말이에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공범이고 이지현 씨 남편도 곧 조사를 할 겁니다. 제 예상이긴 하지만 남편분은 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조사를 명명백백해야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저와 동서 어머니는 다시 경찰서에 가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믿으면 안 될 상황이어서 형사님 조언대로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을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곧 아주버님과 상간녀가 쇠고랑을 차고 들어오더군요. 아주버님은 경찰서 안에 있던 저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형사들의 팔을 뿌리치고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쳐죽일 년아, 니 년이 감히 날 신고해? 다 알았으면 신고 말고 돈을 달라고 했어야지. 너 때문에 다 된 밥을 망쳤어. 200억짜리 건물도 날려버리고 내 인생도 시궁창에 처박히게 생겼다고. 제 뺨을 내리치려자 동서 어머니가 의자로 아주버님의 머리통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발길질을 하셨습니다. 쳐죽일 놈은 바로 너야. 내 딸을 저렇게 만들고 그동안 눈물 연기를 하면서 우릴 속여왔어? 그것도 모자라 딸아이가 나에게 준 건물을 네 놈이 처먹으려고 바람난 년하고 짜서 생쇼를 해?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속겠더라. 이 처자가 내 딸이 깨어난 걸 믿은 것처럼 말이야. 이 늙은이가 돌았나 이씨. 딸년을 20년 동안 버리고 쌩깐 애미년이 어디서 애미 행세를 하려고 들어? 이년이 그 건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자격이 없지. 나도 알아. 그렇다고 나를 바람나서 쫓겨난 여편네로 만든 건 너무했어. 이 치졸한 자식아. 너 같은 놈은 더더욱 내 딸 재산을 받아선 안 되지. 네 두 년이 쌍으로 지랄하는 바람에 인생 조져버렸어. 내가 감옥에 가기 전에 니들을 끝장내고 들어가겠어. 내 마누라랑 똑같이 대접하라 씨. 아주버님은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자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말았습니다. 수갑을 찬 손으로 저와 동서 어머니에게 달려들었는데 형사 하나가 주먹으로 한 대 쳤더니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지더군요. 이렇게 2년 넘은 바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증거가 넘쳐나니 부인하지 않고 모든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남편도 경찰서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이한테는 아무런 혐의도 없었고 의심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아주버님이 이런 미친 짓을 벌인 걸 알게 되고 남편이 무서워서 피하고 싶었답니다. 아무리 죄가 없다지만 아주버님의 눈과 똑같이 생긴 남편을 마주보는 게 역겹더라고요. 그이가 조사를 마치고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가까이 오지마.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여보,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형이 이런 짓을 저지른 줄도 몰랐다고. 글쎄, 과연 그럴까? 당신이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두 형제가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는 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보, 진짜야. 난 형이 바람 피우고 있는 것도 몰랐어. 형수랑 싸워서 이런 일이 난 것도 지금 알았다고. 나도 지금 충격이 커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런데 당신까지 날 이상한 놈 취급하면 어떡해. 이리 와. 나랑 같이 집으로 가자. 아니, 당신 혼자 가. 난 지금 쇼크 상태야. 너무 놀라서 아무도 믿지 못해. 당신이 날 형님처럼 해칠까봐 겁난다고. 여보, 내가 그럴 사람이야? 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나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소심한 놈이잖아. 제발 흥분 좀 가라앉히고 이리 와.
그이가 저에게 손을 내밀며 자꾸 오라고 설득하자 동서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이봐요. 그냥 돌아가요. 혼자 가란 말이야. 지연씨가 많이 놀란 거 안 보여? 당분간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 아니 사돈어른,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전 진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형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한 줄 아세요? 어쨌든 전 아내를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집에 가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요. 남편이 한 걸음 더 다가오자 동서 어머니가 기싸대기를 올려쳤습니다. 그만 가래도. 지연씨는 내가 돌볼 거야. 내 딸과 친자매와 다름없었으니 지연씨도 내 딸이야. 아 진짜 씨. 사돈어른,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아무리 내영이 미친 짓을 했어도 난 억울해요. 그리고 당신도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이는 뺨 한 대를 맞고는 짜증을 내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과 상간녀는 유치장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이동했고 얼마 뒤 재판을 받고 큰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모든 게 끝이 나고 어머니와 동서가 있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서 어머니는 보호자로서 이제 존엄사를 결정해서 보내주겠다고 사인을 하셨습니다. 저는 동서를 보내기 전에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형님, 저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형님을 이렇게 만든 놈이랑 연을 감옥에 보냈어요. 이제 편히 눈 감으세요. 사랑해요, 언니. 그리고 동서 어머니도 동서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윽고 의사 선생님이 산소호흡기를 떼자 동서는 세상을 금세 떠나버렸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동서의 장례식을 치르고 어머니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더는 한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없다 해도 끔찍한 아주버님의 동생인데 무섭고 동서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어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결정했답니다. 제가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절대 이혼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하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판사님은 제가 겪은 일과 트라우마를 듣더니 이혼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에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지냈는데 동서 어머니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딸을 대신해주면 좋겠다며 자주 얼굴 보며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 역시 동서를 친언니로 생각했기 때문에 동서 어머니를 두 번째 엄마로 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주가 된 어머니는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답니다. 지연아, 아무래도 난 늙어서 건물 관리를 못하겠다. 이 건물 그냥 네가 가지는 게 어떻겠니? 네? 어머니, 아무리 제가 딸 같아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니가 어머니한테 드린 선물이잖아요. 건물 관리하는 거 어려울 거 없어요.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어머니는 임대료만 받으시면서 편하게 노후를 보내시면 된다고요. 내 노후?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난 내 딸이 있는 곳으로 곧 떠날 거거든. 나 암이란다. 그것도 말기암. 동서 어머니는 췌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몇 달 전에 알게 되셨는데 그간 동서 일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고 슬퍼서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요? 저한테 딸이 되어달라더니 벌써 떠나시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지연아, 몇 달만 내 딸이 되어줘라. 그래야 저승가서 주연이를 만나면 할 말이 생길 거 아니야. 걱정 마라. 주연이가 눈 감는 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으니까. 저는 흐느끼며 울며 계속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동서의 엄마이자 저희 두 번째 어머니는 얼마 뒤에 편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유산인 건물을 제 앞으로 남겨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결국 동서의 유산을 가지게 되었네요. 저는 동서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걸 생각하며 잘 먹고 잘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친정 부모님께 으리으리한 전원주택도 사드렸고 저도 편하게 살 수 있는 큰 집을 마련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참고로 저는 결혼은 다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나 많은 사랑을 드리며 재밌게 살아보려고요. 그럼 글을 이만 쓰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